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민의 만행 두 번째입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주진우 기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KBS 시사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마지막 인사도 못할 정도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작진도 몰랐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금 해프닝이 아니고요. 이제 위법한 이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요. 낙하산 박민이 제가 받은 게 일요일 오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일요일 오후에 공식적인 인사가 나기 전에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라는 양반이, 이 내정자라는 개념 자체가 KBS는 없어요. 내정자. 인사를 내면 냈지. 네. 1분 전에 바꾸면 바꾸는 인사지. 장관급인가 뭐. 그러니까 그 내정자라는 양반이 제작진에 전화를 걸죠. 주진우 하차. 얘기를 하니까 제작진이 이거는 뭐 저기 받아들일 수 없고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라 이렇게 그 반대 의견을 내니까 아니 내가 내일 라디오 센터장이 될 건데 심지어 이분은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내가 내일 라디오 센터장이 될 건데 우와. 자네가 반대를 한단 말이세? 사규에 따라서 막 겁박한 거예요. 사규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말이 안 자, 되는 이까지가 수준인데. 저희가 확인된 네. 팩트입니다. 녹취하셨어요? 팩트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방송법 4조를 정면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방송법 4조 뭐 우리 자율성 뭐 이런 거 차치하고도 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이런 규제는 간섭을 간섭도 할 수 수가 없다.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 그래서 편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주진우 라이브가 사실상은 불방 상태입니다. 불방 상태고 거기에 지금 특집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네. 이 특집이라는 것도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론칭하고 폐지하고 할 때는 편성위원회 같은 이 제도적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협의하라는 거예요. 논의하고.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만들라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깡그리 지금 무시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상파에서 그 특집 방송이 어떤 상태냐? 네. 무적 방송. 무적 방송? 그게 뭐예요? 그 사실상 불법 방송과 그 같은 행태라는 거예요. 적이 없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위법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빠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쯤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회사 생활 되게 오래 했지만 네. 인사 발령이라는 거는 방 붙어야 안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방 붙기 뭐 1시간 전에도 명단 바뀌고 막 이래요. 근데 네. 센터 내정자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폐지와 아니 MC 하차를 자기가 통보한다? 이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진짜 이거는. 개콘이 다시 내일부터 내가 센터장인데 어떻게 이게 말이 믿어요? 돼요? 내일부터 센터장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작진이? 그러니까요. 그럼 국장 그럼 제가 전화해갖고 저 내일 뭐될 사장이 될 건데 겁니다. 네. 이러면. 주진우 국장급 내려. 인선은 이게 말이 안 정확하게 되잖아요. 언제 된 거예요? 국장급 인선은? 국장급 그 인사? 국장 인사도 이게 좀 이례적이긴 했죠. 이제 박민 제가가 이제 일요일 오후 늦게 나다 보니까 사실상 월요일 넘어가는 그 자정 무렵에 급하게 이제 본부장들부터 해서 이제 주요 국장들 인선을 이렇게 쭉 났었고요. 뭐 이렇게 급해서 그걸 자정해내요, 발령을. 그것도 웃기네요. 그것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네, 우선 지금 실시간 500분이 넘었습니다.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진짜 언론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언론화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분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KBS 상황에 네. 화가 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언론화사가 직접 주진우 기자의 심경은 어떤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잠시 녹취 듣고 오실게요. 놀랐죠. 놀랬죠. 그냥 정리가 될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을지는 몰랐어요. 저는 오후 방송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왔거든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당황스러웠죠. 어저께는 아예 그냥 그 KBS로도 못 들어가셨나요? 주차장까지? 네, 못 들어갔어요. 공정하게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방송하려고 노력했어요. KBS가 더 공정, 신뢰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YTN이나 KBS 일라디오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KBS에서는 공정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잘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뭐 타협하지 않았는데 가장 공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편파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공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겼어요. 저는
애가 군대에 갔는데 휴가 나왔어요. 근데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온 날 아버지 잘렸어. 이걸 뉴스에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미안하죠. 아, 어제 아드님께서 휴가 나오셨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우 좀 미안했어요. 또 네, 부모님도 이게 주진우 라이브 계속 듣고 있는데 못 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죠. 그 박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세요. 그 사설을 보세요. 너무 엉망이고요. YTN에서는 한 줄도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거의 뭐 비방, 그다음 비난, 그리고 한쪽에 대해서는 칭송, 찬양. 아니 윤석열하고 하고 윤핵관을 어벤져스라고 기사를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편향적인 기사를 쓰고 와서 공정을 얘기한다고요? 공영을 얘기한다고요? 이동관 박민 같은 사람들이 공정, 공영 얘기를 해서 너무 웃겼어요. 저는. 보통 기자들은 비판하는 자리고 남의 문제를 이렇게 꼬집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 기본적인 도덕적 잣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법이고 뭐고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일반인도 그렇지만 저널리스트로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아니 자기부터 사과해야지. 그런 식으로 기사 쓰면 YTN 데스크들이 박민 글은 한 줄도 못 내보냈어요. 저 그렇게 그 정도로 기사를 쓰면 그렇게 편향적이었으면 그런 편향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편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람 표현의 자유를 누르는 거는요. 그 언론의 자유를 누르는 거는 이거 두고두고 시민 그리고 이게 국민 국가에 큰 짐이 될 겁니다.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거고요.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네. 사실 아닌 밤중에 주진우를 TBS에서 진행을 하다가 하차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는 두 마음이 번째 좀 하차네. 네, 두 번째 하차인데 좀 마음이 좀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KBS에서 벌어진 일이 TBS에서 벌어진 일이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이 한 이틀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몰아치기를 하니까 정신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 주진우 기자 방금 이제 인터뷰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심정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네. 그 멘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SNS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네, 자 청취자들과 이제 저기 작별 인사를 못 나눴으니 네. 그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 기회는 좀 달라. 방송 뭐 못하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자 그랬더니 그 내정자 양반께서 네. 이제 내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아 이거 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왜 이유가 어떻게 되냐? 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의 의지가 강하다. 그 기회를 주는 것 자체.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네. 사장이 그러면은 이런 지금 제작의 자율성 여기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계속 수집을 잘 해서 네. 그 법적인 대응으로 해서 끝까지 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옛날 적폐 시절에 MBC를 대표적으로 망쳤던 사장 중 한 명이 김재철이라는 사장이 네.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국정원 시나리오 이런데 내용들 보면은 정부에서 PD 수첩 없애라 이런 네. 압박을 계속 넣었던 거예요. 근데 네. 그 김재철이라는 사람마저도 PD 수첩을 한꺼번에 갑자기 없애면 네. 내부의 반발이 세고 외부로 보여지는 시선도 있어서 뭔가 PD 수첩의 제작진을 바꾸고 뭔가 데스킹 과정을 더 촘촘히 해서 이런 이제 단계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뛰어넘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한테 이렇게 한 거죠.